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푹 쉬다 보니까 연달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모두 다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아이가 아프니까 바로 부모가 이게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요게 좀 다양한 인종들로부터 다양한 바이러스가 돌다 보니까, 특히 애들이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애가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경우가 이게 흔해서 아직도 제가 다양한 이런 바이러스를 맛을 못 봤나 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커스어님, 시작하기 앞서 진짜 이런 최신 한국 소식들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좀 많이 깔리면, 그쵸? 이제 휴게소에 깔리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점차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이버 트럭이 돌아다닌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GD가 사이버 트럭을 타서 더 핫해진 것 같은데, 친구들이 이제 제 차 타보고 한국에 보내서 나는 GD보다 더 빨리 타봤다고, 덕분에 고맙다고. 그래서 참 여러모로 좀 비싸게 사긴 했지만 일찍 사서 이렇게 득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제 사이버 트럭을 팔 수 있을까요? 제 거는 FSD가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아마 초기에 팔린 사이버 트럭은 다 FSD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덕분에 친구들의 관심도 많이 받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한 가지 재미나게 읽었던 게, 이제 마치 라이다를 쓰면은 컴퓨테이션 파워를 줄일 수 있다라는 뉘앙스라든지 전혀 다른 어프로치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 비교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옛날에는 맞았습니다. 옛날엔 맞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즘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 온갖 군데 AI가 다 쓰이기 때문에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H백 넘버라든지 현재 컴퓨테이션 리소스로 판단하는 게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챗GPT도 너무 뛰어나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기사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라이다를 쓰면은 컴퓨테이션 파워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틀렸다라는 게 틀린데 모르죠. 워낙 기술이 급변하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웨이모도 있습니다. 웨이모 차량은 이렇게 생겼죠. 뱅글뱅글 라이다를 그냥 도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정말 좋다라고 그러면은 웨이모가 벌써 동네방네 다 미국 전역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해야겠죠. 근데 라이다를 써도 사고가 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교통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입체적인 데이터를 줌으로써 그 가치를 입증했다라는 제가 기사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웨이모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인데, 이제 구글의 제미니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델을 어토너머스 드라이빙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넣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 멀티모델 엔드-투-엔드를 제미나이를 쓰려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컴퓨테이션 파워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다를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컴퓨테이션 파워를 줄일 수 있을 정도지, 그리고 챗GPT한테 도대체 몇 개나 필요하니까 줄일 수 있더라도 좀 러프 에스티메이션을 달라라고 하니까, 이미 추론으로 2000개에서 4000개, 그리고 이미 클라우드용으로 5000개에서 20000개. 근데 저 5000개 최저치는 옛날 얘기고요. 이런 최신 기사들을 소개시켜주고 다시 물어보면은 상당한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라이다를 숱하게 쓰고 있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AI 컴퓨테이션 파워를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이미 예전에 알려드렸고, 이걸 기반으로 현재 자율주행은 컴퓨테이션 리소스로 현재 어느 수준인지를 판가름하는 게 다시 한번 웨이모를 통해서도 그렇게 틀린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트렌드에서요. 항상 기술은 급변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으나, 현재 웨이모가 이미 자기네들 이렇게 블로그? 이걸 백서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히 이게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연구 페이퍼들을 많이 이렇게 내면은, 거기 보면은, 이미 엄청나게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게, 라이다를 쓰더라도 디시전 메이킹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혼합하면서, 결국 조금 덜 쓰는 수준인 거지, 엄청나게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하고, 현재 중국의 제재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중국 친구들이 자체 칩을 만들든 아니면 세레브러스 같이 새로운 길을 뚫어서 자기네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익히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AI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흔한 거는 다 엔비디아 걸 갖다 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각각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현재까지는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한국이죠. 뭐 중국이 2등이어서 위협적이긴 하나 지금 미국이 H100을 만들면 최소 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최첨단 아키텍처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많게는 70%까지도 보니까요. 미국 자본으로 들어간 거 보면 그러니까 거의 상당 부분을 다 쓸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위협적이긴 하나 그 다음으로 압도적으로 추격하고 있으나 격차가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초강 1등과 그 다음 2등 근데 2등 말고 그 후발주자도 2등을 쫓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엄청난 넘을 수 없는 차이로 현재 2등이 있고 그 2등과 또 3등과의 차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아직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걸 기반으로 판단을 해봤지만 이런 최신 트렌드가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FSD V13.2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 받았고요. 받는 즉시 또 이렇게 포커서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시니까 그걸 또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트로 영상이나 이런 거 계속 그냥 막 배속 걸어서 넘어가서 그렇지 별 개입도 안 하고 로보택시 같이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이 V13은 AI4 하드웨어 4죠 사실상. 그리고 36Hz. 그러니까 속도도 올리고 레이턴시도 줄이고 멋진 말을 쓰더라고요. 여기서 포톤 투 컨트롤. 참 마케팅 잘해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결국 멋있게 썼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포톤으로 받아서 그게 이미지죠. 그러니까 비디오고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 유닛들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리얼타임으로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게 이 파이프라인을 개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링도 훨씬 늘었고요. 컴퓨테이션 파워도 5x boost in training compute라고 써있고 4.2x increase in data scaling. 대단합니다. 계속 늘고 있죠. 아직까지는 때려 박으면 더 나온다. 그래서 V13이 뭐 시간이 지나면 제 사이버 트럭이 AI4니까 나오겠죠. 근데 제 입장에선 좀 환영하는 거는 요 스피드 프로파일. 이걸 못 바꾸니까 사이버 트럭에 좀 스피드 프로파일을 좀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차간 간격이라든지 인핸스드 파킹 펑션은 뭐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더 빨라지고 더 복잡한 걸 하니까요. 차원이 다른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시 요즘 프로모션이 더 강화돼서 더 많이 할인을 해주고 제 리퍼럴이나 뭐 주변의 리퍼럴 강추합니다. 일단 쓰셔서 꼭 할인 받으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무이자 할부도 강력하니까요. 그리고 3개월 FSD라든지 슈퍼차저 공짜로 연말에 로드트립도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세는 라이다를 쓰든 안 쓰든 결국 AI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웨이모를 통해서 라이다를 도배를 한 앞에도 있고 위에서도 돌고 카메라에 5만 군데 다 돌죠. 이런 차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 그거에 극한을 달리는 지금 테슬라도 계속 점핑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좀 로보택시가 근처까지 왔으면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챗GPT한테 물어봐도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서 오히려 얘가 더 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은 스타쉴드입니다. 요거는 슈카님 영상에서도 영감을 받았고요. 근데 슈카님이 어떻게 디텍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의뢰도 있어서 가깝게 야 이거 어떻게 디텍션 하는 거냐라는데 너무 깊게 가면 복잡하지만 근데 간단하게 이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디텍션을 하고 있고요. 재미난 게 중국 사이언티스트들이 스타링크 시그널을 이용해서 스텔스 에어크래프트를 측정하는 기사들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리는 고용량, 그러니까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려면 프리퀀시를 올려야 됩니다.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 라인이 웨이브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프리퀀시를 올리게 되면은 더 작은 물체들을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일론 머스크가 드론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해서 F30, 그러니까 35가 스텔스 파이터 같은 게 이제 의미가 없다. 이젠 드론 전쟁이다. 비싸기만 하고, 효용성도 떨어지고. 근데 그 드론들을 이 스타링크로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텔스 오브젝트 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DJI 드론들까지도 이제는 위성으로 디텍션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이제. 와, 진짜 이제 무서운 세상인데, 그리고 참 미국이 대단한 게, 이미 중국도 이것의 위력을 느껴서 이제 이걸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이걸 다 깔아놨고 스타쉴드라고 스타링크용이지만 데이터용이지만 밀리터리 그레이드로 이미 6,000개 이상 더 늘겠죠. 이거를 지구상에다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물체든지 간에 움직이면요. 그리고 특히 그게 전자기기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물체든지 움직이면 변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여태까지 그 시그널 폭이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아서 디텍션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AI 발달로 앞서 이런 거죠. 포톤 투 컨트롤. AI 발달, 시그널 애널리시스 스캐터링 되는 그 다음에 스캐터링 되는 인포메이션들이 미약하게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착안하면 디텍션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디텍션하고 분석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이 로우 올빗 새틀라이트이 나오면서 그거를 디텍션 하게 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디텍션 하더라도 리얼타임이라든지 그걸 시그널을 증폭할 방법이 없었는데 6,000개 넘게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릴레이로 계속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보면은 주변 위성들이 그걸 보정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깔아놔가지고 사실상 시그널 앰플리파이 하는 효과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물체든지 간에 움직이면 그러니까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레이더는 그 레이더 시그널을 하이 프리퀀시로 빵 쏴가지고 반사되는 걸로 보는 거죠. 스텔스는 그거를 오브저브 하던가 다른 쪽으로 스캐터링 한다든지 근데 사실 어떤 물체도 모든 시그널을 흡수하는 거는 블랙홀입니까?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레이더 시그널이 오게 되면은 그거를 좀 흡수하고 덜 반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쉐입을 좀 요상하게 해서 각지게 되죠. 그러니까 좀 에어로다이나믹을 희생하더라도 시그널들을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튼다든지 해서 맞은 쪽에서 덜 받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텔스를 만들지 스텔스라고 해서 그냥 사라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머티리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다른 방향으로 쏴도 위성은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죠. 5만 군데로 반사되는 것들을 시그널을 이제 디텍션도 할 수 있고 어널리시스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로우 올빗으로 깔아서 시그널을 더 클리어하게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000개 이상 10,000개, 20,000개 지금 30,000개까지 가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증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증폭이죠. 그래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모든 비행기를 현재 거의 다 보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의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해킹한 게 아니라 스타링크가 이용하는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니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하고 있겠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일반 시빌레이션을 위한 통신용 새틀라이트나 밀리터리 도메인이나 이젠 갖고 이걸 이용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숨을 거 없이 다 볼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미국의 우위겠죠. 예, 군사적으로도. 그렇다고 뭐 중국은 가만히 있냐? 저가용 드론이라든지 슈카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자폭 드론이라든지 거의 다 중국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으로 때리는 거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고, 이런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예, 두 나라가 전쟁을 안 하길 바랄 뿐이죠. 근데 참 진짜 최첨단을 달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앞으로 전쟁 양상은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F-22 이후로 개발을 멈춘 것도 어느 정도 이런 근거들이 좀, 물론 돈 문제도 크지만요, 예,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